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새벽 많은 분들이 일찍 계셨을 거예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데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경불진이 하는 평가인데요. 이건 동결한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니야.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어이구 우리나라에 개그 콘서트 좋아하시나 봐요. 그 옛날에 각기도 있었죠. 김준호 씨가 네. 했던. 이건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야. 이런 유행어처럼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예. 동결은 했으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여지를 너무 강하게 남겼어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오늘 새벽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5.25에서 5.5 요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무려 10회 연속. 그런데 6월에는 한 차례 건너뛰었죠.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런데 7월 들어서 다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0.25%포인트를 또다시 올렸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처럼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동결. 그래서 6월 동결 이후 3개월 만에 그리고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다시 동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 3.5%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리 차도 여전히 2%포인트 더 벌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이거 동결해야 됩니다. 라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표 이후 연준이 얘기한 성명, 이 성명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동결은 동결이지만 뭔가 뒤끝이 강하게 남기 때문이에요. 각기도처럼 말이죠. 연준은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침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FOMC는 최대 고용과 장기적으로 2% 물가 상승률을 추구한다. 이 연준의 목표를 다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앞서처럼 동결을 결정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FOMC의 목표 두 가지 중 한 가지, 최대 고용은 이미 달성됐다. 근데 한 가지 목표, 이 장기적으로 2%의 물가 상승률,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즉, 물가 상승률이 2%가 되기 전까지는 우린 긴축 멈출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느냐? 최근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도 물가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14일에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3.7% 올랐습니다. 근데 두 달 연속 높아졌어요. 7월만 해도 3.4%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 국제 유가 들썩이고 있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요. 전달보다 무려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근원 물가를 더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연준은 이제 소비자 물가 요것보다는 박 PD가 얘기한 대로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를 더 따지는데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은 다행히도 전월보다 떨어졌거든요. 7월만 해도 4.7, 근데 8월에는 4.3.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금리 내려달라. 동결시켜달라. 라는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는 2%. 2%보다 훨씬 높잖아요. 4.3은 2배 이상 예. 높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루 전이 20일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로 통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4.366. 이게요, 2007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 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금리는 5%를 훌쩍 넘었어요. 5.109. 이거는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시장은요, 동결시켜주세요라고 연준한테 안달복달했지만 연준이 동결시켜주더라도 뒤끝이 있지 않을까? 이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그냥은 아닐 거야. 매파적인 언어를 쏟아낼 것이야.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연내 올리긴 올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파월 의장도 오늘 새벽에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연준의 결정이 현재 금리가 이미 인플레이션 주기에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박 PD 얘기처럼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요.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김준호 씨가 각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이건 올릴 것도 아니고 내릴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야. 이거 각기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파월 의장의 각기도 같은 발언, 연준 의원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점도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 의원들은 이번에 동결을 결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요. 좀 달라요. FOMC 의원 18명이잖아요. 근데 11명, 과반이 훨씬 넘죠. 올해 기준금리 수준을요. 5.5에서 5.75, 지금보다 더 높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수치는요,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2분기 때 발표했던 점도표, 요때도 비슷했는데, 근데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5.5에서 5.75를 예상한 사람이 2분기, 그때는 9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개한 거 보니까요, 또 올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2명이 더 늘어났어요. 11명이 됐으니까요. 매파로 변신한 의원이 그만큼 증가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문제는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시장의 기대대로 말이죠. 이거에 쏠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인하하거나 인하 시그널이라도 보여달라 라고 닥달하고 있지만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다른 듯해요. 시장의 기대대로 연내 금리 인하를 예측한 의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번 점도표가 딱 2줄에 찍혔어요. 2줄에. 앞서 얘기처럼 11명은 한 번 더 인상. 그리고 나머지 7명은요. 전원이 현재 금리 2차례 계속 동결. 시장의 요구대로 인하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종합해보면 올 연말 기준 금리는 5.5로 계속 동결되거나요. 한 차례 더 올라간 5.75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하대 교수들도 인하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인하대 교수들요? 예. 네. 그분들도 점도표 찍으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요, 미 연준 오늘 결정했으니까 앞으로 올해 안에는 2차례 더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 봤더니 우리 시간으로 따지니까 11월 2일 그리고 12월 1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겨우 2차례 남았으니까 이 점도표 찍은 거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내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게 내년도 전망일 것 같아요. 이 점도표 경글지에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듯이 내년, 내후년, 그리고 장기 여기까지 다 점을 찍잖아요. 내년은 어떨까? 이 점도표에 찍은 걸 보니까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 인하를 팍팍해서 과거의 저금리 시대로 회귀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꿈 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이 발표한 걸 보니까요.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 6월만 해도 4.6%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5.1, 0.5%포인트를 올려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망에서는 내년에 약 1%포인트, 현재보다 1%포인트가량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이제는요, 5.1이 된다는 것은 0.5%포인트만 낼 수도 있다 라는 의미잖아요. 즉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더라도 6월만 해도 네 차례는 할 것이야 라고 예상했는데, 에이, 네 차례 아니야, 두 차례만 할 것이야,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즉 이게 뭐냐, 더 높은 금리,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라는 신호로 익힌다는 거예요. 이는 연준 의원들이 찍은 점도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가장 비둘기적으로 제시한 의원들마저도 내년 점도표 어디다 찍었느냐, 현재보다 겨우 1%포인트 내리는데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0.75%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4명은 0.5%포인트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했더라고요. 겨우 0.25%포인트 인하 4명이나 찍었고요. 아예 내년에도 현재 금리처럼 동결될 것이다. 그게 4명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현재보다 0.25%포인트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연준 의원도 1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숫자를 세보면 1명이 남죠. 나머지 1명은 어디다 찍었을까? 무려 현재보다요, 내년에 1%포인트 이상 더 올라갈 것이다. 즉 6.25에서 6.5%, 여기다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따라서 내년에도 적어도 4% 후반에서 5%를 훌쩍 넘는 고금리,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전에 저금리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도표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얘기처럼 점도표는 내년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 그리고 장기 점을 찍거든요. 근데 이 점을 찍은 걸 보니까요, 미 연준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저금리는 아예 없는 듯합니다. 왜냐면요, 가장 낮게 찍은 의원도 2025년에 2.5에서 2.75예요. 2026년도요, 2.25에서 2.5.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까지도 2.25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찍은 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특히 2명의 의원은요, 2026년에도 4.75에서 5%의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여기에 찍어 놓으셨어요.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3.75에 찍은 사람들도 있고요. 즉 이게 뭘까요? 과거와 같은 0%대, 1%대 저금리 시대는 다시 돌아오기가 상당 기간 힘들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디폴트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국제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끝나거나 이러면서 물가가 2%로 잡힌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급변 상황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도 지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럼 더 중요한 우리나라 금리 상황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또 관심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은행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한국은행은 올해 초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이후 그 다음 5차례나 동결을 했잖아요. 근데 한은도 올해 기준금리 결정 지금 세봤더니 2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냐? 10월 19일, 11월 30일. 일단 미 연준이 이번에 동결했으니까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월이든 연준 의원이든 뒤끝을 강하게 남겨놨잖아요. 따라서 미 연준이 전도표에 찍은 대로, 성명에서 얘기한 대로 11월 2일이나 12월 13일 2차례 중 1차례라도 금리를 또 올리게 된다면 한해의 머릿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과의 금리차가 2%포인트. 근데 이것보다 더 벌어진다는 거, 이게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따라서 10월 19일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자칫 이 거품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뻥 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좀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경제 상황이나 또 현 정부의 압력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OECD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진짜 갈수록 태산입니다. 왜냐면요.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3개월 전 2.7%보다 0.3%포인트를 내린 게 아니라 높여놨어요. 그래서 올해 전 세계가 3% 정도는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지금 뭐 중국 경제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OECD는 올해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만 예예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올려놨는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요. 3개월 전과 같은 1.5. 우리는 그냥 놔뒀어요. 전 세계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니는 예외야. OECD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화가 나는 것은 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역전 나갈 수도 있어. 특히 경제 성장률에서 이런 끔찍한 얘기가 나왔는데 또다시 OECD가 그런 식으로 전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3개월 전과 똑같이 1.5 동결시켰잖아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요. 3개월 만에 0.5%포인트 대폭 상향된 1.8%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거예요. 이 OECD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가 무려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에서 일본에 뒤처진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OECD 국가에서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1년여 만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가계빚, 물론 정부빚도 지금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계빚이 1,000조 원을 벌써 넘어갔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천조국을 달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에 그러니까 9월 들어서도요. 신용대출, 주담대를 틀어막으니까 신용대출이 무려 300억 원도 아니고요. 3천억 원이 늘어났대요. 보름 만에요. 빚을 이렇게 많이 끌었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계비뿐만이 아니에요. 국가 부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미 1,000조를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펑크가 나고 있는데 현 정부는 그런데도 이 세수를 더 거둘 생각 안 하고 있죠. 부자 감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부채도 더 늘어날 조짐이라는 거예요. 즉, 빚 폭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경고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의원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개콘의 김준호 씨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통결할 수도 없고 이 파월 연준 의장처럼 김준호의 각기도를 외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보나 마나 미국 따라할 것 같아요. 10월 19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미국이 11월 2일에 올리면 우리는 11월 30일에 따라서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따라하다가는 금융시장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선제적이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이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